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번 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수면의 변화 양상은 수면은 잠이에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인데 젊은 날에는 멜라토닌이 잠을 자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메롱메롱 하는 거예요. 대체로 아침잠이 꿀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멜라토닌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멜라토닌을 촉진하는 것은 햇빛이 쨍쨍한 낮에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머리 쪽에 햇빛을 많이 보아두면 저녁이 되면 그 낮에 보았던 햇빛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좀 더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더 잘 나오게 하는 것은 불을 끄고 주무시는 거예요. 암실에서 주무시면 피부가 어둡다는 것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자주 깹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 대화 중에 하나가 내가 어제 잘 잤다, 어제 못 잤다가 이야기를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2번 자다가 자주 깬다입니다. 12번 밤에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공복이라는 건 빌공자의 배복자예요. 배가 고파서 배가 텅텅 빈 거예요. 그런데 이 의학이라는 학문은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양인들이 만든 학문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서양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배가 고파요. 일어나서 우유 마시지 않습니다. 치즈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장의 문제의 정답은 이거니까 일단은 답은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라서 우유나 치즈가 들어있는 거고 우리나라 노인들은 누룽지를 먹겠죠. 아니면 배탈 날까봐 안 먹고 그냥 뜬 눈으로 나를 새겠죠. 자, 이렇게 의학은 서양에서 갖고 온 학문이다. 그것을 알고 시험지를 대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일단은 정답은 이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13번 창문이 열려 바람소리에 잠이 깨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센스 있는 정답을 찾으세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준다. 단순하죠? 14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은 이런 문제는 요양보사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이번에 당뇨병, 발기부전. 자, 발기부전은 동해물가를 못 부르는 거죠. 그러면 부전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요. 본래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당뇨병은 60조의 세포에게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잘 갖다 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시들시들하겠죠. 그래서 발기부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아그라 신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당뇨병 발기부전이에요. 16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는 별표 하나. 이 문제는 늘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노인에게 있어서 약물 중독이 잘 생기는 이유는 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간이 나쁘다고 찍으시면은 재수, 삼수, 오수가 기다려요. 간이 아니에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그런데 콩팥은 주먹을 쥐어보세요. 옆구리에 놓아보세요. 양쪽 전체적인 주먹이 아니라 보이는 쪽 주먹의 사이즈가 본인의 콩팥 사이즈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간의 반절이 안 돼요. 그만큼 콩팥은 사이즈가 작은 장기예요. 물론 특별히 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크냐면 외모가 큰 사람들은 안의 장기도 커요. 외모가 작은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맞춰서 안의 장기도 작아요. 자, 그래서 같은 70이 되었을 때 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형님인 간이 피 속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을 해독을 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 약물로 들어오는 거, 온갖 것이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해독을 해서 동생인 신장에게 던져줘요. 그러면 동생인 신장은 그 찌찌를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70이 되었을 때 신장이 먼저 망가지는 거죠. 이유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서 형님이 보내는 찌꺼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빨리빨리 버리지 못하니까 그 찌꺼기가 몸 안에 쌓이게 돼서 다시 형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약을 먹고 황달이 와서 실려오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신장이 나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75세가 넘어갔을 때는 예전보다 진한 약을 드시는 것을 삼가하셔야 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약을 드시는 거 삼가하셔야 되고, 또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도 삼가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많이 들어오면 나갈 찌꺼기도 많다. 적게 들어오면 나갈 찌꺼기도 적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장수하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의 응답에 대부분 뭐라고 말하죠? 적게 먹고 기쁘게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는 것은 배설물이 많다는 거고, 적게 먹는다는 것은 배설물이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또는 신장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17번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을 먹을 일이 많죠. 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하루에 3군데 이상의 병원을 다니고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병원 쇼핑한다 그래요. 사실 병원 쇼핑하는 노인들 때문에 병원이 먹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정보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좋은 말이네요. 정답이에요. 18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비처방이라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없는 약이에요. 몸에 좋다는 것을 더 많이 드셔요. 젊은 날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요, 알아서 하느님이 부르면 가겠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의 끈을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좋다고 하면 먹고 그래서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식품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신부전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남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는 나쁠 수 있으니까 나의 담당 닥터와 상담하고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정답은 1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한다입니다. 19번 노인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전이라는 말은 노인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동과 안전, 노인과 안전. 안전은 다치지 않는 거, 염증이 생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약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3번 현재의 복용 약물에 대해 최근 기록을 보관한다. 맞았죠? 20번 안전하고, 또 나왔네요.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에 대해 재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그렇죠. 아침약을 잊어버렸다고 점심에 2봉지를 먹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줘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요양보호사가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비상시에 편의점에서 몇 개만 팔아요. 해열 진통제, 열을 해소한다. 통증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보린이나 타이레놀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응급실을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문제풀이 2번째 시간입니다. 11번 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수면의 변화 양상은, 수면은 잠이에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인데, 젊은 날에는 멜라토닌이 잠을 자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메롱메롱 하는 거예요. 대체로 아침잠이 꿀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멜라토닌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멜라토닌을 촉진하는 것은 햇빛이 쨍쨍한 낮에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머리 쪽에 햇빛을 많이 보아두면 저녁이 되면
그 낮에 보았던 햇빛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좀 더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멜라토닌을 더 잘 나오게 하는 것은 불을 끄고 주무시는 거예요. 암실에서 주무시면 피부가 어둡다는 것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자주 깹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 대화 중에 하나가 내가 어제 잘 잤다, 어제 못 잤다가 이야기를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2번 자다가 자주 깬다입니다. 12번 밤에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공복이라는 건 빌공자의 배복자예요. 배가 고파서 배가 텅텅 빈 거예요. 그런데 이 의학이라는 학문은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양인들이 만든 학문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서양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배가 고파요. 일어나서 우유 마시지 않습니다. 치즈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장의 문제의 정답은 이거니까 일단은 답은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라서 우유나 치즈가 들어있는 거고 우리나라 노인들은 누룽지를 먹겠죠. 아니면 배탈 날까봐 안 먹고 그냥 뜬 눈으로 나를 새겠죠. 자, 이렇게 의학은 서양에서 갖고 온 학문이다. 그것을 알고 시험지를 대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일단은 정답은 이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13번 창문이 열려 바람소리에 잠이 깨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센스 있는 정답을 찾으세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준다. 단순하죠? 14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일단은 이런 문제는 요양보사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이번에 당뇨병, 발기부전. 자, 발기부전은 동해물가를 못 부르는 거죠. 그러면 부전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요. 본래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당뇨병은 60조의 세포에게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잘 갖다 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시들시들 하겠죠. 그래서 발기부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아그라 신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당뇨병 발기부전이에요. 16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는 별표 하나. 이 문제는 늘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노인에게 있어서 약물 중독이 잘 생기는 이유는 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간이 나쁘다고 찍으시면은 재수, 3수, 5수가 기다려요. 간이 아니에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그런데 콩팥은 주먹을 쥐어보세요. 옆구리에 놓아보세요. 양쪽 전체적인 주먹이 아니라 보이는 쪽 주먹의 사이즈가 본인의 콩팥 사이즈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간의 반절이 안 돼요. 그만큼 콩팥은 사이즈가 작은 장기예요. 물론 특별히 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크냐면 외모가 큰 사람들은 안의 장기도 커요. 외모가 작은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맞춰서 안의 장기도 작아요. 자, 그래서 같은 70이 되었을 때 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형님인 간이 피 속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을 해독을 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 약물로 들어오는 거, 온갖 것이 들어오는 모든 것을 해독을 해서 동생이 신장에게 던져줘요. 그러면 동생의 신장은 그 찌찌를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70이 되었을 때 신장이 먼저 망가지는 거죠. 이유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서 형님이 보내는 찌꺼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빨리빨리 버리지 못하니까 그 찌꺼기가 몸 안에 쌓이게 돼서 다시 형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한 약을 먹고 황달이 와서 실려오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신장이 나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75세가 넘어갔을 때는 예전보다 진한 약을 드시는 것을 삼가하셔야 되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약을 드시는 거 삼가하셔야 되고 또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도 삼가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많이 들어오면 나갈 찌꺼기도 많다. 적게 들어오면 나갈 찌꺼기도 적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장수하신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의 응답에 대부분 뭐라고 말하죠?
적게 먹고 기쁘게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는 것은 배설물이 많다는 거고 적게 먹는다는 것은 배설물이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또는 신장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17번 약물 복용과 관련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을 먹을 일이 많죠. 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하루에 3군데 이상의 병원을 다니고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병원 쇼핑한다 그래요. 사실 병원 쇼핑하는 노인들 때문에 병원이 먹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정보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좋은 말이네요. 정답이에요. 18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비처방이라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없는 약이에요. 몸에 좋다는 것을 더 많이 드셔요. 젊은 날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요. 알아서 하느님이 부르면 가겠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의 끈을 놓지 않으시죠.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좋다고 하면 먹고 그래서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식품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신부전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남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는 나쁠 수 있으니까 나의 담당 닥터와 상담하고 복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정답은 1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한다입니다. 19번 노인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전이라는 말은 노인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동과 안전, 노인과 안전. 안전은 다치지 않는 거, 염증이 생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약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3번 현재의 복용 약물에 대해 최근 기록을 보관한다. 맞았죠? 20번 안전하고 또 나왔네요.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방법에 대해 재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그렇죠. 아침 약을 잊어버렸다고 점심에 2봉지를 먹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줘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요양보호사가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비상시에 편의점에서 몇 개만 팔아요. 해열 진통제, 열을 해소한다. 통증을 진정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보린이나 타이레놀인데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응급실을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